같아요. 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시간은 정말 빨랐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설상 실사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의 주제도 알고 계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는데 다만 저희가 매주 지난달부터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주제에 맞춘 질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 옆으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한 달 지내셨어요? 만이네요. 네. 와, 열심히 마스크 끼고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요 2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이기기와 산책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지금 질문 주시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보시고 있다가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시간 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제가 유행가잖아요. 우리 유기동물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에 맞춰서 우리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기동물들이 오는 센터잖아요. 근데 이런 센터들이 또 보면은 수도권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방에도 있기는 한데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네네. 일단 편견 중에 하나. 저도 여기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유기동물이 있는 곳들은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좋은 시설, 지금 이곳과 또 저 파주에도 정말 약간 되게 멋있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저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입견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센터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촬영을 가면서 이 유기동물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체 탐지견 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 옆에서 이제 아프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특수 훈련을 하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도우미견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입견이 좀 많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카페가 10월에 오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요즘 시설 좋은데 되게 많아요. 화성이었나? 그쪽 갔을 때는 거기 동물병원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상주하면서 유기동물 이렇게 트레이닝해서 행동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좀 교육을 하고 입양 보내는 곳들도 있고요. 굉장히 시설이 많네요. 방금 봤던 영상은요. 제가 말한 곳, 그쵸? 도우미견 나눔센터. 저희가 거기서도 또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도 좀 자주 그거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은 곳이어서 댓글창에서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좋다고. 시설 좋네요. 근데 또 청소 봉사 갔었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유기견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들도 아직 많아요. 그 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실까요? 우선은 사료도 사료고요. 그리고 청소. 그러니까 이 직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줘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계시죠? 사료가 일단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료가 부족합니다. 진짜 금방 진짜 금방 먹어요. 진짜. 금방 먹는데요. 사료가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동시 시청자 84분이십니다. 오늘 들어와 주시는 숫자만큼 1kg의 사료가 기부가 됩니다. 저희 오늘 목표가 몇 명이었죠? 오늘 목표는 저희가 이번 주는 또 200명 한번 잡아볼까요? 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일 많이 한 게 한 170명 분인가 그랬었죠. 200명.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200명. 여러분 빨리빨리 소문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유기동물 이야기, 유기견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 이야기들이 좀 제가 또 이렇게
입양인 아닌 임시 보호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촬영을 겸했었어요. 네네.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크기가 어때요? 뭐 이렇게 나이가 어때요? 이렇게 종이 뭐예요? 이렇게 좀 많이 가리신다고. 네, 뭐 근데 사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데리러 오신 분들한테 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랑 잘 맞는 친구, 네.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근데 성격을 좀 더 따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랑 잘 맞는지는 조금은 따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생 같이 그쵸. 행복하게 사니까요. 결혼하는 거랑 좀 비슷한 비슷하잖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성격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외모보다 성격이 훨씬 중요해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네. 강아지고 사람이고 네.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료 기부가 되는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설채연 수의사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을 할 거고요. 잠시 사료 기부에 대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합니다. 유행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의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를 극복하는 함께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극복을 또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저희가 조금 나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산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고민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요거는 주제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보호소에 사료 사료 기부하고 기부하고 싶대요. 네. 이거는 보호소가 워낙 김수정님. 많아서 네. 마음에 드는 보호소를 좀 열악한 보호소를 찾으시고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네. 자세히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보호소에 따로 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보호소가 워낙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네. 보호소가 다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들도 네. 있고,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아니면은 이 인터넷으로 네.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행가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시면요, 이제 보호소의 지역에 있는 보호소들 연락처와 주소가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산책. 네. 이야기 질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 5개월 좀 넘은 강아지인데요. 딱히 마리네스님 딱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산책만 나가면 무서워서 이제 주저앉고 오질 않아요. 기다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하는데 집에 가는 길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집에 갈 때 세상 신나해요. 저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직 5개월이 좀 넘어서
이게 몇 개월부터 산책을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사야 기간은 지난 상태잖아요. 네.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그 사이에 산책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적응을 했을 텐데 지금 아마 보통 같으면 이제 일반적인 저도 수의사지만 수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산책 시작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바깥 세상이 다 무섭거든요. 네. 우선은 저 같으면 저런 친구들은 안고 갑니다. 안고서 찻소리 안 나고 네. 조용한 공원, 네. 아파트 단지 내 말고요. 공원에서 좀 산책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때는 보호자랑 같이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아지가 바깥 환경에 적응하는 거. 네. 그래서 막 끌고 다니시지 마시고 따라다녀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아지가 바깥 환경을 무서워할 때는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내가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한두 달 정도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질 않는다라고 할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이게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때도 산책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세나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뿌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뿌꾸편. 네네네. 뿌꾸가 그랬었죠. 갑상선. 네, 호르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애기들도 지금 보이진 않아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챙겨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강사모 카페에 또 올려주셨대요. 진짜요? 네. 올려주셔가지고 또 들어와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김현전님, 네, 너무 짖어요. 자기가 밟은 나뭇가지를 보고도 깜짝 놀라 짖어요. 동네가 떠내려갈 것 같아서 강제 집콕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사람은 울 수가 있잖아요. 무서우면. 근데 강아지들은 무섭다고 울질 못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짖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흥분해서 밖에 나가서 많이 짖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뭐 산책하다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산책에 대한 그런 사회화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이때는 사실 좀 아까 친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막 걸어 다니는 것보다 좀 조용한 동네, 조용한 곳에서 가장 맛있는 것도 먹고 보호자랑 좀 대화도 하고 차분하게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적응을 한 후에도 되지 않으면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신 것을 추천한다 말씀이시죠. 자, 겁이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게 이제 또 계속 어쩔 수 없이 사회화 얘기가 나와요. 사회화라는 게 우리가 사람 정신과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질과 성격. 기질은 못 바꾸는데 성격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타고난 기질이 있으면 이 타고난 기질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때가 사회화예요. 이걸 못하면 최소한의 능력밖에 발휘를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더 불안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퍼피 클래스가 어린 강아지들이 이렇게 사회화하고 노는 시간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강아지들 중에 불안한 아이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아까 코로나 얘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신디님, 코로나로 바깥 산책이 어려운데 실내에서 실외처럼 스트레스 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둘 다 해야 돼요. 코로나로 바깥 산책이 어려워도 나가야 돼요. 그거 보셨어요? 진짜 웃긴 뉴스들 많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웃긴 뉴스. 어떤 거요? 프랑스, 이탈리아. 산책은 허용.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해서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사람들 다 나오지 마. 슈퍼 아니면은 꼭 가야 되는 일, 재택근무 못하는 일 가는 거 빼고는 밖에 나오지 마. 나오면 과태료 물 거야. 이랬는데 그 중에서 예외 조항이 산책이었어요. 맞아요. 마스크 쓰고 산책 나와. 그래서 되게 웃겼잖아요. SNS에 강아지 빌려주세요. 나는 강아지가 없는데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산책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강아지 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나왔다 걸렸어요.
강아지 인형 갖고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조금 걱정되셔도 조용한 공간에서 입마개 꼭 하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반적으로 산책을 해도 집안에서 놀아줄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DIY 장난감 만들기 집에서 간단하게 장난감을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 우리 집에 수건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간식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고무줄이나 머리띠 정도는 있잖아요. 그거 안에 이렇게 수건을 딱 핀 다음에 김밥을 마는 거예요. 그 사료를 가지고요? 네. 간식 넣고 말고, 간식 넣고 말고, 간식 넣고 말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무줄로 묶어서 줘보세요.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집에 책은 다 있죠? 우리가 공부한다고 사놓고 읽지 않는 책. 다 있죠? 네. 책을 열어서 책을 좀 접어요. 몇 페이지 정도로 좀 얇게 접고 거기다 간식 넣어놓고 또 책 접고 간식 넣어놓고 이런 것도 아주 강아지들한테 돈 안 쓰고 애들을 재밌게 해주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집 안에서는 머리 쓰는 운동, 머리 쓰는 활동, 집 바깥에서는 몸을 쓰는 활동. 이 두 개만 돼도 강아지들은 행복해지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바깥에 나가는 게 혹시나 저희가 아까 사전에 이제 MC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동물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산책을 나가기가 좀 겁이 나는 거죠.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마스크를 씌울 수도 없는데 나는 쓰지만. 이런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저도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아지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인한 결과 강아지들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걸린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되게 복잡한데 이게 걸려서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증상을 보이면서 사람한테 옮기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확인된 강아지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마리 정도 돼요. 근데 그 20마리 모두 무증상. 증상을 보이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친구 18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격리돼서 죽은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사람한테 옮긴 적은 한 번도 없다. 옮긴다라는 증거도 없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코로나가 걸리는 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다른 질문도 한번 알아볼게요. 개포동님인가요, 아이디가? 네, 맞네요. 산책할 때 집 근처 50m 거리 정도만 가고요.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끌고 가면 엎드려서 엉덩이 빼고 누워버려요. 정말 집 앞 짧은 거리를 딱 20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알아서 집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정보만으로는 되게 부족하기는 해요. 네, 우선은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오는 게 싫은 거고 왜 나오는 게 싫으냐? 그러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호르몬 아니면 다리가 아플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고 무서운 게 저희 집 그 큰 애가 그러는데 차 소리 무서워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차 소리, 버스 소리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보호자가 열심히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공원에 데려갔더니 재밌게 잘한다. 얘는 그러면 소리가 무서워.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우리 강아지들의 몸짓 언어에 집중해 봐야 돼요. 얘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좋아하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불안해하고 이래야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강아지랑 양방향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한 1개월 동안은 강아지를 유심히 보세요. 관찰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집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언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 달 동안 관찰만 해도 이 양방향 소통하는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맞아요. 공원 가면 좋아해요. 다리 아픈 거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안 끌고 워낙에 놔두는 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또 저희 집이 그랬는데 이게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선 잘 못 걷고요. 겁이 많아서. 근데 공원에는 아무래도 잔디가 깔려 있는 곳.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불안이 줄어들어요. 강아지들은 냄새 맡으면 불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게 사실 되게 좋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살인데 막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공원에서 산책해요. 네, 굳이- 가까운 공원을 주로 가고, 아, 오늘은 좀 멀리 한번 가볼까? 그러면 차 타고 한 5분 정도 이런 공원 가서 네. 거기서 산책하고, 그러면 훨씬 더 즐거워해요. 네. 좋아하는 곳에 데리고 가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빵빠레님, 저희 진도 믹스 강아지는 실외 배변이라 매일 산책을 시켜요. 엄마랑 산책을 나가면 바로 배변을 보는 편인데, 엄마 외에 다른 사람과 산책을 나가면 1시간 동안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나가는 게 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놀아주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배변을 위해서도 나가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뭘까요? 저 친구는 엄마랑 갈 때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랑 산책하는 게 네. 아직은 막 익숙하지 않거나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밖에 나가서 마킹이나 배변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좀 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줌똥을 싸는 이유가 뭘까요?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면 더 많이 하잖아요. 영역 표시. 영역 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그걸 보통, 나를 알리려는 거죠. 네. 내가 왔다 간다. 여기 나 왔다 간다. 네. 그런데 소심한 아이들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겁이 나서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나갈 땐 괜찮은데 다른 가족이랑 나갈 때는 뭔가 좀 소심한 거예요. 소심해지는 거죠. 뭔가 불안하거나 아, 저 가족은 아직 믿지 못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강아지 산책할 때 마스크 안 하셔도 돼요. 안 괜히 더 하셔도 불편해요. 맞아요. 숨도 못 쉬고. 얘네들 입으로 다 열 배출하는 아이들인데 사람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우린 피부로도 열을 배출이 가능하잖아요. 땀으로. 강아지들은 입 막으면 열 배출이 너무 낮아져 버려요. 네. 그러네. 이게 다 혀와 이쪽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코와 네. 혀 쪽에. 이 호흡으로, 네.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배출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른 주제 어떤 거 미미. 한번 네. 1살 푸들이고 산책도 매일 나가고 토교놀이도 자주 하고 진짜 개팔자 상팔자 삶인데 왜 밥 먹을 때만 입에 물고 다른 곳 가서 먹고 또 물고 먹고 간식을 줘도 왜 사냥하듯이 바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제서야 먹어요. 아, 너무 말을 재밌게 하시네요. 아, 우선 푸들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놀면서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밥그릇의 재질이에요. 네. 밥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 밥그릇에서 나는 먹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좀 싫어하는 곳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네. 음식을 가져가서 딴 데서 먹겠죠. 그쵸. 네, 근데 포장해 왔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스댕. 아. 아이고,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님이 오셨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너분 중에 한 분인데. 이순영 트레이너님 맞으시죠? 네. 네. 최현수 이사님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티칼리지 교수님이신데 진짜 좋은 트레이너예요. 제가 제일 믿는 트레이너 중에 한 분인데 네. 여기 와서 저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화이팅.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봤을 때 뭔가 차갑거나 내 얼굴이 비치는 밥그릇인 아이들이 꺼내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장소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가 밥그릇이 놓여져 있는 장소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약간 장난감에 넣어서 줘보세요. 재미로 먹고 싶어하는 네, 경우들이 놀면서 있어요. 네. 주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기 아까부터 되게 열심히 남겨주신데 쩡이님? 네, 아이가 신부전에 췌장염에 간 수치가 높은 아이. 산책해도 될까요? 너무 무리는 안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콧바람이라도 세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입원만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너무 입원만 하고 있으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서 얼마나 신부전이 진행돼 있고 얼마나 간 수치가 높고 이런 걸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개모차라도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개모차나 아니면 이렇게 안고.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강아지들도 맞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표정 엄청 좋죠. 이거 사람이랑 행복해요. 똑같아요. 이거 네. 날씨가 덥고 막 춥고 이러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만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이 하와이 같은 날씨는 더우면 이렇게 선풍기 앞에만 있고 네, 맞아요. 에어컨 틀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요즘은 그러는데. 나가야 되는 날인데 이게 또 코로나 나가야죠. 때문에 막 나가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조용히 산책은 하고 오세요. 네. 혼자서 나가면 네. 되잖아요. 그쵸? 자, 다른 산책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마킹 너무 많이 해요. 아, 네. 중성화한 수컷인데 진짜 새로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다리를 들어요. 솔직히 두 번째 이후로는 오줌도 안 나오는데 그냥 짜네요. 아.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래요. 저희 집 강아지도 중성화도 했지만 한 3-4번 이후부터는 오줌 안 나와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전 그냥 둬요. 그만큼 자신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 하고 싶은 왔다. 거라서 방광 안 찢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광 수술할 때 보면 얼마나 두꺼운데요. 방광으로 옛날에 축구도 했잖아요. 돼지 방광으로.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너무 진짜 이거 방광은 되게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서 그런 거 그 정도로 한다고 안 찢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기 언니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책할 때 바깥에만 배변하는데 실내 배변을 훈련시켜야 하나요? 아니요, 안 시켜도 됩니다. 네, 굳이? 바깥에서만 하는 걸 그냥 둬도 되나요? 네, 그리고 안 해요. 저런 아이들 실내에서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안 해요. 네. 저 친구들은 네. 우리 집은 깨끗이 나는 그리고 하루에 2-3번 이상 산책을 하니까 내가 참으면 조금 이따 나가서 우리 집 깨끗이 하면서 밖에다 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집에서 싸게 하려면 집에 계속 놔둬야 되는데 보통 24시간 안에는 안 싸요. 그리고 언제 싸냐면 보호자가 잘 때 싸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안 돼요. 네. 만약에 교육을 하려면 막 참게 하는데 싸잖아요?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바로 산책을 나가야 돼요. 그거를 보상으로 산책을 나간다고 네네네네. 약간 그걸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고요. 사실 서양의 이런 선진국, 네. 서양의 선진국에서는 실내 배변 하는데 거의 없어요. 다 야외에서? 미국, 유럽 다 야외에서요. 야외에서 산책을 하면서 배변 배뇨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그워커분들이 돈을 많이 벌죠. 내가 회식을 하면 얘가 똥오줌을 못 싸니까 네. 도그워커를 고용해서 얘가 밖에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전혀 다른 생상치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루에 3번 기본으로 산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야외 배변 배뇨하는 친구들 이렇게 고민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칭찬이에요. 보호자님 칭찬. 하루에 2번 이상 산책 꾸준하게 안 해주면 애들 절대로 밖에서 안 싸려고 해요. 이건 보호자님들이 열심히 산책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외 배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잘하신 거네요. 네, 엄청 잘하신 거죠. 걱정하실 게 아니라. 네, 되게 이렇게 미국식, 유럽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하루 3번이나. 네, 자, 김예진님 어디 계시죠? 네, 정말 궁금해요. 이거 물어보려고 들어왔어요. 네네. 네, 4개월 좀 안 된 강아지인데 낙엽은 물론 자잘한 돌도 입에 넣고 쓰레기도 입에 넣어요. 아스팔트 바닥도 계속 핥아요. 이름 불러서 오면 간식 주면서 훈련하고 있겠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자, 4개월 좀 안 된 강아지라고 하니까 이제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얘 몸매를 봐야 돼요. 몸매. 네, 혹시 밤 양을 충분히 주고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처음에 입양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뭐 퍼피 클래스나 진료를 왔을 때 강아지들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만져서 막 이렇게 갈비뼈, 척추 많이 만져지나요? 네. 네. 근데 처음에 보통 그러잖아요. 딱 데리고 오면 3숟갈 주세요. 계속 3숟갈만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커가는데. 계속 3숟갈을 주다 보니까. 네. 그럼 너무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계속 먹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식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식증, 아무거나 먹는 습관. 근데 이런 건 보호자가 잘 관리해주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이 교육을 한다고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구나. 1.6kg. 원래 근데 또 나이대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라서 유튜브에서 Live Eat 트레이닝을 한번 쳐보세요. Live Eat 트레이닝. 떨어져. 네. 거기서 떨어져 교육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열심히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성견이 돼서는 그런 거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뭘 먹는 게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집 아이도 물티슈 먹어가지고 병원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다. 네. 오늘 산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당 있는 집에 사는 강아지도 연님. 네, 마당 방사증이 하루 3번 필요할까요? 시골주택이라 출근하면서 마당에 풀어놓고 퇴근하면서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실외 배변만 하는 친구 네, 마당에는 안 싸르고 버티다 싸더라고요.
마당이 있어도 산책해야죠.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우리 그 가장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효린의 민박을 보면서였어요. 아, 효린의 민박을 보면 이효리 씨 집이 엄청나게 넓죠. 그렇죠. 밖에 이렇게 나가는데 네, 주차장 쫙 들어오고요. 있고 막 밭 같은 거 쫙 네. 있고 막 애들 막 뛰어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산책 안 나가도 되겠다.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만 풀어놓은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어논다고 네. 다른 공간에 안 가고 싶어 할까요? 동네도 뛰어놀고 놀아야죠. 냄새도 맡고 새로운 그렇죠. 공간도 가고 해야죠. 네. 그래서 마당이 있어도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3번까지는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이건 강아지들마다 달라요. 네, 우선은 가장 추천하는 건 2번 이상이죠. 독일이 곧 이 법안이 통과된대요. 하루 2번 이상 산책하지 않으면 동물 학대. 독일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감성으로서는 네. 정말 이렇게 놀라울 법한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코로나 산책도 그렇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도 독일 가면은 지금 상태로면은 동물 학대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면 원래 2번은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렇죠, 2번 해야죠. 학대 아니려면. 네. 그렇죠. 2번 해야죠. 네. 산책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지금 136명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200명 가자. 200명 갑시다. 200명. 200명, 200명. 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원예진님, 네.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만 보면 짖거나 물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또 많은 곳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쫄보라서요. 결론 났네요. 네. 1대1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내가 18대1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책할 때 소심한 친구들 데리고 계신 보호자님들, 이거는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모르는 강아지 막 만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강아지들도 호불호가 있고 사람처럼 지나가던 강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만나게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만나게 하려면 우선 원래 만나서 잘 지냈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진짜 친구니까 이제 만나게 해줘도 돼요. 처음 보는 강아지면 강아지들끼리 미리 만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서로 성격을 좀 물어보고 이 친구는 불안이 좀 많은지 네. 어떤지 우리 강아지랑 잘 맞을지를 보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 안 만나요. 원래 친구들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던 친구들 네. 아니면 좀 있거든요. 뭐 몇 명 친구 있고 뭐 복실이라는 친구들 이렇게 몇 친구 있는데 그 친구들 아니고 지나가다 처음 보는 애들이면은 막 만나려고 얘 강아지랑 못 놀아요 하고 해서 지나가요. 네.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를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쵸. 산책할 때 모자 푹 쓰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네, 저를 못 알아보시거든요. 죄송해요. 얘는 강아지 좀 강아지랑 잘 못 놀아요 하고 나와요. 서지원님,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공격성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되게 깊숙한 곳에까지 충격, 우리가 그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강아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도 네. 강아지들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저희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 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또 산책이긴 하지만요. 공통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반려동물 집안에서 이제 예쁘다 이러면서 키우시다 보니까 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사회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2개월에서 4개월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가 넘어가면 강아지들의 잠재력이, 행동에 대한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는 퍼피 클래스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걸 한 아이들과 아니면 퍼피 클래스를 못해서 문제 행동으로 온 아이들의 성격 차이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클래스를 듣지 못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강아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빠른 산책이 가장 좋은 솔루션인 거예요. 빠른 산책. 네. 하루라도 빠르게 네. 그리고 하루에 2번 정도는 독일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김예진님이 네. 트라우마 진짜 안 생기게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해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는 너무 모든 걸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최대한 강아지들이 우리 반려견들이 하고 싶은 걸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네. 하다가 만약에 조금 위험한 게 있다. 그때만 단호하고 안전하게 보호자가 막아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너가 스스로 탐험하고 냄새 맡고 놀되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면 위험한 것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보호자가 막아주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시리님, 블랙랩 14개월, 새만 보면 흥분하고 쫓아가고 하는 부분과 산책 시 강아지들만 보면 놀고 싶다고 달려가는데 흥분하면서 냄새를 맡고는 바로 놀자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까요? 새를 굉장히 싫어하고 네. 아니요, 저 새도 싫어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새랑도 노는 걸까요? 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어느 정도의 사냥 본능 공격성. 실제로 잡아서 막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네. 쫓아가는 그런 사냥 본능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리트리버가 왜 리트리버일까요? 리트리버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강아지들 이름을 보면 네. 강아지들 이름에 얘네들이 하던 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리트리버, 원래 이렇게 리트라이브, 네. 다시 가져오다 라는 네. 단어가 있죠. 네. 거기다 ER 붙여서 다시 가져오는 네, 사람, 뭐 아니면 동물. 네. 그래서 다시 가져오는 개예요. 그래서 보통 새를 쏘면 호수에 떨어져요. 네. 사냥꾼이 새를 땅 하고 쏘면 호수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영을 해서 그 새를 다시 가져오는 개. 그래서 리트리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에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물을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할머니의 법칙, 이거 되게 어려운 교육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하냐면 강아지를 두고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야지만, 보호자의 말에 따라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야지만 놀러 보내줘요. 교육을 그렇게 해서 참을성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놀아도 되는 친구가 있으면 네. 내 말을 잘 들으면 저 친구랑 놀게 해줄게. 네.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 네. 친구 만나지도 못해.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까 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개입을 해야 될 때인 거죠. 네. 이런 건 개입을 하고 놀아도 되는 아이들은 놀게 해주면 그런 네.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죠. 네.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기 전에 저 김소정님. 네. 보더콜리 한 살이고 사람을 무척 좋아해서 산책할 때 저에게 집중을 못해요. 네. 신호등 앞에서 신호기 달리면서 기다리면서 앉아 시키는데 제 말 안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하고 사람한테 가라고 해요. 네, 아이고. 그쵸.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보더콜리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30분은 같이 띄워줄 것 같아요. 쟤네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사람을 좋아해도 우선 그것 말고 다른 행복한 일을 좀, 에너지를 좀 쏟을 일들을 만들어 놓고 쟤네는 별명이 워커홀릭이에요. 네. 네, 워커홀릭계예요. 뭔가 되게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해서 미친 듯이 좀 뛰면 에너지가 좀 차분해지면 그때 보호자 말을 잘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내 말 잘 들어! 이러지 네. 말고 한번 운동을 좀 시키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딱 뛰어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아유 극한 직업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저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낯 안 가려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 서지원님, 네. 잉글리시 불독 유기견 데려온 지 4달째인데 한 달 전부터 사람에게 달려드려요. 훈련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나아질 수 있어요. 나아질 수 있는데요. 나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공격성은 고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행동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안전과 보호자의 리더십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구를 한번 바꿔보셔요. 도구. 네, 산책할 때 보호자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불독이라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젠틀 리더라거나 네. 아니면 이지워크 하네스라거나 아니면은 이지워크 하네스와 다른 도구들을 육체적 가해를 가하지 않는 도구들을 합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이소영님. 네, 말티즈고 매일매일 산책을 시키는데요. 비가 와도 술 마시고 와도 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네, 술 마시고 와도 꼬박꼬박 해주는데 산책하러 좀 가자고만 하면 저희를 반기다가도 뒤돌아서 자기 자리로 가요. 근데 어딨어요? 안고 이소영님이요. 네네네. 안고 막상 나가면 너무 잘 노는데 산책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데리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나가야 될까요? 자, 오해예요. 이소영님. 보세요.
안고 나가서 잘 논다. 이건 산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산책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까 처음에 많이 물어보셨죠. 나가면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도망갈까요? 하네스 싫은 거예요. 하네스 싫어하는 아이들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하네스를 바꿔준다거나 너무 목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네스 내 몸에 뭔가 많이 걸쳐지고 겨드랑이에 껴지고 이런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두껍고 엠보싱이 있는 그런 목줄을 한번 사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하네스를 좋아하게 교육을 해본다거나 네. 이런 친구 진짜 많습니다. 나가자 막 좋은데 하네스 보는 순간 도망가는 아이들. 아마 이소영님도 그럴 거예요. 그냥 나가자라고 하면 올 거예요. 네. 그런데 하네스 들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네. 자, 길게 질문 남겨주셨었어요. 다음 질문. 지금 시각이, 네, 8시 46분 지나고 있네요. 저희가 9시까지 저희가 질문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게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정유진님. 뽀짱님 먼저 네네. 하고 정유진님 해볼게요. 네. 5개월 된 셔틀랜드 십독 여아인데 산책 시 실외 배변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하는데, 이거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지금 또 5개월이잖아요. 산책 언제부터 하셨는지 물어보면은 뭐 조금 늦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작한 지 한 1개월 정도 네.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직 좀 바깥 환경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하다 보면 바깥에다 대부분 아이들은 쌉니다. 그리고 셜티 친구기 때문에 아마 야외 배변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꾸준하게 산책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 바깥에서 배변 배뇨를 안 한다? 성견이 다 돼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뽀짱님의 우리 5개월 된 셜티는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곧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정유진님 위에 하려고 했었던 거 보더콜리 키우는데 외출하기 전에 2시간 반 정도 산책하고 외출 후 3시간 정도 산책하고 놀아주는데 와. 더 해야 하나요? 야, 이거는 더 해주실 수 있으면 더 해주시는데 좀 제가 못할 것 힘들어요. 같아요. 진짜 잘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보더콜리 친구들을 보면 워커홀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책, 운동적인 거는 필수적이지만 여기다 플러스해서 얘네 머리 쓰는 거 진짜 좋아해요. 모자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유진님도 힘드시니까 네.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좀만 배워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이 친구들도 되게 즐거워할 거예요. 네. 오히려 먼저 지치시겠어요. 이게 네. 시간이라는 게 좀 개월 수에 따라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 유박비료. 네. 네, 맞아요. 유박비료. 특히 이제 봄 이럴 때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거 뭐 이렇게 국민청원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유박비료 생산업체 분들도 조금 뭐 좀 걱정이 있고, 네. 근데 이게 꼭 강아지한테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 먹어도 큰일 나요, 저거. 근데 사람은 안 먹으니까, 네. 이거를 비료를 이렇게 주워 먹지는 않으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주워 먹어서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아파트 같은 데 물어봐야 돼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많이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거 놀러 갔을 때도 물어보세요. 혹시 유박 비료 어떤 거 쓰시냐고 네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투어 폴라리스 폼의 3살. 산책할 때 왼쪽으로 풀이던 벽이건 쓸고 다녀요. 소심한 성격인데 왼쪽 저게 뭐냐면 우리가 저걸 접촉주성이라고 해요. 조금 소심한 친구들이 불안할 때 어딘가 붙어 있으려고. 우리 그래서 그런 심리 테스트 하잖아요. 카페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카페에 딱 들어갔을 때 어디에 앉나 보는 어디에 거죠. 앉을 거냐. 네. 막 이렇게 자신감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중간 가운데 아무도 막 이렇게 텅 빈 곳 가운데 앉고 어떤 사람들은 끝에 벽에 붙죠. 벽에 붙었을 때 좀 네. 안정감을 느끼니까.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산책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손엔즈님, 푸드라인은 흙을 자꾸 먹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더 걱정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11살인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봐야 된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좀 흙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긴 한데 흙은 그나마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 이게 저런 이식증 있는 아이들 중에 나이가 11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속이 안 좋은 아이들이 저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속이 안 좋은 아이들이 땅을 핥는다거나, 아까도 질문에 저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불을 핥는다거나, 땅을 핥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엑스레이 같은 걸로 안 나오고 이건 사람이랑 똑같이 검사.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이제 강아지들도 마취를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밥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네. 이게 중간에 생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의학적인 문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장애, 사람으로 보면 치매죠.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살, 12살 그 정도 되면 노견이죠, 이제. 네. 있군요. 네, 위에도 맞대요. 아까 이소영 님도 하네스 하면 고개를 숙여요. 그죠? 네. 제가 궁예입니다, 제가. 역시 설쌤. 네, 감사해요 해주셨고요. 자, 밑에 최은주님. 네, 저희 강아지는 집 방향으로만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안 가려고 앉아만 있고. 오늘 이 질문 너무 많다. 잘 이거 봤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얘들. 사회성 안 돼서 분명히 무서워하는 요소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 호르몬성 질환이든 아니면 아직 그러니까 사회화가 잘 안 돼서 그렇든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힘들다, 못 찾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편해하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네. 다 비슷비슷한. 네. 산책 시 오장명님, 산책 시 플스프로만 다니려고 하는데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 예방은 매달 나는데 매달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장 사상충 검사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래요. 매달 잘하고 계시면 사실은 안 해도 돼요.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특정 상품? 네, 하트가드라는 가장 오래된 심장사상충 약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가 했다라는 스티커만 잘 붙여놓으면 혹시라도 심장사상충 걸리면 자기네들이 모두 보상해주는 프로그램도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미국 심장사상충학회, 어떻게 보면 거의 세계 심장사상충학회에서는 겨울에도 매달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해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약품들도 속어가 나오려고 뻔했어요. 불량이 있거든요. 불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불량품을 먹었을 때 걸려버리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이게 제가 수의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사실 좀 그래요. 이게 또 수의사들도 막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하게 할까 봐 이런 것들이 걱정이지만 우선 진짜로 이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런데 뭐 이렇게 매달 하고 있다라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점점 온난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겨울에 엘리베이터에서 모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보여요. 한 명이 엘리베이터 모기가 될 뻔했다라고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모기, 한국 엘리베이터 모기 막 이런 게 근데 뭐 그게 학명이 그렇게는 안 됐다라고는 하는데 겨울에도 우리가 지금 모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해주시고 닉네임님 네, 굳이 멀리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멀리 가서 좋아하는 공간이면 멀리 가도 되는데요. 굳이 멀리 안 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건 영양학과 행동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책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걸은 거리가 중요하다. 몇 보 걸었느냐? 네, 이건 영양학과 행동학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영양학 쪽에서는 산책에 얼마나 걸었는지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행동학 쪽은 얘가 얼마나 재밌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냄새 맡고 그런 걸 좋아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끔씩 새로운 공간 가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계속 뭐가 재밌는지 계속 돌면서 냄새 맡고 마킹하고 이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장사상충은 내부 기생충이고요. 외부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그리고 약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생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생수 있어요. 자,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한 모금 먹고 그러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저 위즈원님. 네. 제가 또 슈나우저, 저희 슈나우저. 첫 아이가 슈나우저였기 때문에 항상 슈나우저로 보면은 슈나우저 9살 키우고 있고 산책할 때 아기들만 보면 싸나워져요. 네.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엄청 짖고 강아지들이 애기들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 사회화시기에 못 만나본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교육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흥분도가 강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트레이닝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럴 때는 보호자가 이런 게 이제 보호자가 안 된다라고 표현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들을 좀 막아서. 네. 만약 애기들 보고 짖잖아요. 저 같으면 가자 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이런 걸 하려면 도구가 좋아야 돼요. 고리가 무조건 앞에 달려 있어야 되고요. 네. 뒤에 달려 있는 건 가자라고 하면은 얘는 저기 보고 짖는데 나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질질질질 끌려오게 돼서 고리가 앞에 달린 걸 써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강아지들이 끌려오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팔로만 막 이러는데, 팔은 고정, 다리. 내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가 끌려오든 말든 나는 간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얘가 짖거나 흥분한 모습이 보이면, 원래는 짖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강아지들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짖기 전에 포인트를 못 잡기 때문에 우선 흥분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자 하면서 단호하게 가세요, 보호자분이. 그래야지 애들이 우리 엄마가 이제 좀 달라졌네. 그리고 엄마를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끌려다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함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고척댁 네. 수빈님, 다른 친구들이 보이면 너무 궁금해서 가고 싶어하고 가서 냄새 맡는데 정작 자기 냄새는 못 맡게 해요. 텐션 맞으면 서로 놀자 하면서 자기 냄새는 끝까지 못 맡게 하는 것. 네, 이런 왜일까요? 내로남불 강아지. 네. 이런 내로남불,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사회화죠. 어렸을 적에 좀 이런 거 연습해봐야 돼요. 나도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지만 다른 아이들도 내 냄새를 맡게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막 막 서로 붙고 그렇죠. 냄새 맡고 싸우기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강아지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잘 못 배운 상황이라고 보죠. 강아지들의 언어는 언제 배우냐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그리고 이제 사회화 시기 4개월까지. 네. 이때 주로 많이 배웠는데 그걸 많이 못 해본 거죠. 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보통 1, 2개월, 4개월이라고 하면 사회화 시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너무 애기라서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겁이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다 하지 않아서 3개월까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저희 수의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기 강아지 데려가서 거기 수의사 선생님이 5차 접종 끝날 때까지 산책 나가지 말라고 하면 뭐 설채연 수의사가 그랬다는데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하고 와서 1차 접종 끝나고 바로 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전염성의 위험보다 한두 배가 아니에요. 10배는 좋아요. 10배는. 네, 나중에 우리가 20년을 같이 키우는데 10배가 뭐예요? 거의 100배까지도 좋아요. 네. 보통 이제 접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말씀해주신 그 사회화 기간, 이게 거의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네. 접종이 끝나면 4, 5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강아지들한테는 이미 6, 7살 때 처음 나와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1살 때부터 유모차 안고 막 밖에 나가는데 6, 7살 때 얘가 처음에 밖을 나와보면 이 사람이 바깥 환경에 적응을 하겠냐고요. 절대 못하죠. 네. 저거 너무 근데 저건 산책이 아니구나. 네. 3차까지 맞았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장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유기견 입양한 지 변보경님 100일 되었습니다. 네, 말티즈고 3, 4세 추정입니다. 사람 사이에 터치하거나 물건을 주고 받거나 하면 눈빛이 변하고 입이 실룩거립니다. 만지거나 터치하면 시그널이 있어서 멈추겠는데 평생 살 건데 유기견 입양하신 분의 이야기라서 좀 들어보려고요. 네네네. 네. 이런 친구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일부러 그런 걸 하면서 간식 하나씩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간식을 쥐고 이걸 연습하지 마시고요. 간식을 따로 준비해 놓으세요. 평소에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인식하게. 그리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꺼내서 옳지 하고 던져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입양을 하고 나셔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함께 가족이 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양하신 분들을 위한 트레이너, 지금 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순영 트레이너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우리 이 트레이너들이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된다. 유기견 보호소에도 그리고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입양하신 분들한테도 궁금하신 것들을 좀 꾸준하게 물어볼 수 있게 네.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걱정 안 하고 유기견들 입양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런 유행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질문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산책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로 고척땡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죠? 네네네. 아니면 지금 더 내려가야 되나? 네, 질문이 더 내려가야 되나요? 고척땡님, 네, 해결되셨을까요? 변보경님, 네, 새나게 보면서 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면 새나게 8시간 찍는데 1시간짜리로 나오는 거 40분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중간에 타이밍이나 막 반복하고 얘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고 그런 과정이 다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시는 그 훈련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다 네네네. 방송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편집되는 얘기해요. 게. 제가 새나게를 하고 있지만 동물 프로그램들은 축구 하이라이트 필름이에요. 못한 거 다 맞아요. 잘라내고 잘한 것만 쫙쫙쫙쫙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거 이제 근데 이거 솔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네, 네.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강아지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솔루션 가지고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잘 봤더니 얘는 이런 솔루션이 잘 맞겠다. 네. 이런 솔루션이 잘 맞겠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되 그런 걸 잘 이제 내공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내공을. 마지막, 네, 질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산책에 관한 질문들. 네,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홍보 네. 많이 부탁드려요. 산책에 대한 건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산책에 관한 질문. 네. 그쵸. 11개월 아이들 놀고 싶어 하는데, 네. 방법을 정민유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책 시에는 다른 강아지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산책 시에는 다른 강아지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짖으면 가자 하고 가세요. 네. 산책은 보호자와 우리 강아지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만났던 친구 아니면 강아지 공원 가서는 네. 좀 이제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되 산책할 때는 강아지 처음 보는 강아지들 막 만나게 하지 마세요. 네. 다경 가정은 문제 안 되면 따로 안 시켜도 돼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밥 먹고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줄이 자꾸 꼬인다거나 서로의 산책의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같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같이 하는데 문제 행동을 보이면서 얘네들은 따로 해야지만 이 문제 행동이 없어지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따로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산책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해서요, 우리 산책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주세요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책할 때, 네, 우선은 강아지 주도적인 산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주도적인 산책을 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다거나, 다른 강아지한테 막 먼저 다가가는 거는 최대한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친구들 봤을 때도 만약에 제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보는 강아지 만날 때도 강아지들끼리 먼저 막 이렇게 친구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도 좀 보고 상대방 보호자님한테 만나도 되는지도 물어보고 상대방 아이의 성격도 보고 이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인 패티켓은 꼭 지켜야죠. 그쵸. 네, 응아 잘 치우고요.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증이 조금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책을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유행가는 매달 21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1일 오늘 이곳은 9월은 설채연 수의사님과 함께 또 리본센터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10월에는 장소가 바뀝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에는 경기도 최초 수원 소재의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카페가 오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10월 방송은요, 또 수원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도 좀 보여드리겠죠? 그쵸? 새로운 시설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최대 지금, 네, 다음번에 꼭 네. 200명 채우죠. 뭐 네.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 네, 200명 꼭 채우고, 아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황주영님, 벨릭서 가수분해 사료 괜찮아요. 네. 저랑 친한 조우재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기호성도 좋고, 네. 워낙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네. 네. 아유,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주시려고 댓글 정말 정독하시다시피 열심히. 댓글에서 네. 눈을 안 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계속 이렇게 잘 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더 재밌게. 네, 다음번에 더 재밌게 저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는 매달 21일 날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